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코너,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게 될 퍼펙트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부동산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인생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부동산은 사두면 오른다는 이 개발도상국 시절의 사상에 아직도 갇혀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죠. 앞으로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퍼펙트 부동산에 많은 관심과 집중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장 큰 선거,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4.7 재보궐선거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 한국 최대의 광역시인 부산광역시, 각각의 시장을 뽑는 두 선거에 가장 큰 이목이 쏠렸는데요. 결과는 여당의 참패였습니다. 사실 참패라는 말로도 모자랍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 25개 지역구, 부산광역시 16개 지역구 중에서 하나도 못 이기는 굴욕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불러온 이유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지난 2021년 2월 4일까지 총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민심은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무주택 젊은 세대들의 상실감이 극에 달하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30세 미만 남성의 72.5%가 야당 후보에 몰표를 던졌는데요. 믿고 있던 정부와 여당의 배신감을 당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대한민국 1위와 2위 도시를 붉게 물들였던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한 달 동안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과연 민심이 바랬던 것처럼 안정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을까요?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레깅타임, 즉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정책의 특성상 아직까지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르지만 간략하게나마 그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내놓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입니다. 5월 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 그래프가 짧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매매가 어떤가요? 3월부터 조금씩 떨어지다가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하락세가 진정이 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도 마찬가지죠. 하향 이렇게 쭉 하향 안정 국면으로 4월 12일까지 가고 있다가 하락세가 멈춘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막상 당선이 되고 나니 규제 완화는커녕 가격 급등 우려가 높은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규제 완화시켜준다고 뱉어놨던 말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오 시장의 존재 자체가 호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지금은 몰표까지 던져주면서 당선시킨 서울시민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바라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왜 우리나라는 유난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구조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내놓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부자 그리고 대중부유층의 자산 구성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통상적으로 부자는 소득 상위 10%, 대중부유층은 소득 기준 상위 10에서 30%까지를 말하는데요. 부자들은 보시면 전체 자산의 53%가 부동산이고요. 그중 거주 목적 부동산의 비중은 절반에 못 미치는 41%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개를 곱하면 전체 자산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서 살고 있는 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21.7%입니다. 그런데 부자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대중부유층으로 가보면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76%죠. 부동산의 비중 76%. 그 중에서도 실수요 목적으로 직접 살고 있는 주택의 비중이 58%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서 살고 있는 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둘을 곱하면 44%로 아까 부자는 21.7%였죠. 부자들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부동산의 비중은 낮고요. 반대로 소득 수준이 낮아지면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경우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의 비중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산의 절반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니까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부동산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좀 허접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태블릿 PC에 손으로 직접 그린 건데요. 자, 여기 검은색 선이 있고요.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2개 선이 보이실 텐데요. 참고로 이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이 실체가 존재하는 이 금융투자 상품이라 그러죠. 금융투자 상품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중하는 의미에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포털 사이트 가서 치시면 아파트값 얼마라고 나오죠. 그거는 말 그대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가격인데요. 가격은 이런 식으로 자꾸 움직이고 변합니다. 근데 이 검은색 선은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하지 않고 일정하게 완만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것은 좀 제가 우상향을 완만하게 하게 그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갈수록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가격과 가치를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우리 2008년 리먼 사태 때 어땠습니까? 기준금리가 5%를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0.5% 단군 이래 기준금리 사상 최저 0.5%까지 내려왔죠. 기준금리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금융기관에 내가 돈을 맡겨도 이자를 좀밖에 안 줘요. 내가 돈을 빌려도 이자를 조금만 낸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대출 받기가 쉬워지고 내는 이자가 줄어들고 그러면 집을 사려는 이 주택 매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출을 누구나 쉽고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2배로 올랐다. 그러면 그 주택의 가치도 2배로 뛴 걸까요? 이 가치와 가격은 이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변수들과 다음에 보시면 가치를 결정하는 변수들과 가격을 결정짓는 변수가 다 달라요. 가치가 높다고 하는 주택의 조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좀 이해가 쉬워지실 겁니다. 자, 지하철 노선이 3개가 지나가 트리플 역세권 뭐 아니면 근처에 광역 환승센터가 있다. 교통 조건이죠. 교통 여건. 뭐 GTX가 지나간다. 당연히 가치가 높겠죠. 또 학군, 초등학교가 뭐 바로 옆에 있다. 학군이 아주 좋게 형성이 돼 있다. 당연히 가치가 높습니다. 또 상권, 근처에 아주 쾌적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상권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 그 집의 가치가 높겠죠. 근데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높은 가치에 부합하는 그 가격을 시장에서 받지를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가 그렇죠? 부동산,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짓는 변수는 부동산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사려고 하고 팔려고 하고 이런 특히 수요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가격 변수죠. 뭐 예를 들면 자, 규제를 푼다, 조인다, 정책
이 수요에 공급에 영향을 주죠. 가격을 결정짓는 변수 가장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금리, 이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바로 집을 똑같은 조건 부동산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집을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수를 변동시키는 이게 바로 가격을 결정짓는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시거나 둘이 아주 다른다는 거 그죠? 모르거나 아니면 알았더라도 이 지금 같은 강세장은 뭐 다 올라가니까 까먹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골머리를 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강세장에서는 이 가격을 가치라고 잘못 판단하게 되고요. 곡소리가 막 나는 약세장에서는 가치를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분간을 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의 90%, 여러분들 중에 90%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는 이 글로벌 거시 경제 흐름부터 작게는 우리나라 지방, 소도시 주택시장까지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만 투기와 투자의 개념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바보가 되고 위기가 왔을 때 피하지 못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이 꿈과 희망을 주고 행복과 안락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본격적으로 현 부동산 시장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